자, BK고요. BK가 요 근래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종목이죠. 그죠? BK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이야기 드릴 때 그랬어요.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5일 정도 남고 나면 실제적으로 이게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냥 이 뉴스적인 측면을 조금 더 봐야 된다. 요거를 어저께 좀 얘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BK를 살펴볼 때 이제는 5일밖에 안 남은 이 하드포크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 어디 뉴스를 봐도 정확하게 이게 정리가 되었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다 라는 뉴스가 없어요. 각 거래소들도 완벽하게 뭐 지금 요렇다 하여튼 거기서 결정이 나면 비트코인 캐시 이 재단 측에서 이 완벽하게 뭔가가 결정이 나면 그때 뭔가를 해주겠다는 거지, 아직도 여기서도 결정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너무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뉴스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BCH BTC 가격 역대 최저점 기록했다. 그러니까 BTC 페어에 있는 비트코인 캐시가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죠. 그만큼 요게 지금 시장에 불안 요소가 너무 많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막 뭐를 완벽하게 한다, 뭘 한다, 안 한다, 요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완벽하게 하드포크 이루어지고 나서 뭐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요게 조금 애매했어요. 이 바이낸스 KR에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에 대해서 관련 공지를 했어요. 11시간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자, 요거였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니까 거래소들도 아직도 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시나리오. 포크로 인해 두 개의 체인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자, 가장 많은 작업이 수행된 체인의 BCH를 사용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런 다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스냅샷 기준으로 1:1 비율로 소수 체인에서 생성된 코인을 사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별도의 공지를 통해 안내된다. 시나리오 B, 그러니까 시나리오 B, 이게 11시간 전에 나온 공지인데도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코인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바이낸스 KR은 가능한 한 빨리 BCH 입금 및 출금을 재개합니다. 자, 여기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동안 BCH 블록의 73.6%는 BCHN에 대한 지원을 표시했으며 0.8%는 BCHA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확실하게 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뉴스를 계속 보면서 뭔가 확실하게 뭔가가 나는가 안 나는가 이거를 유심히 좀 지켜봤습니다. 근데도 이 11월 15일 날 있을 이 하드포크에 대한 게 정리가 어디에도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들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5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면 실제적으로는 저러한 것들이 가격적인 요인의 변수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차트적으로는 이제 변수가 일어나긴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뉴스 쪽에 변수가 가장 큰 상황이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는 그 가격적인 차트 분석은 아마 무의해지는 구간이 이제 들어오지 않았나, 요렇게 좀 봐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하더라도 분석보다는 그 뉴스 쪽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격에. 요렇게 좀 보고 있었죠. 자, 주봉의 하락 관점은 우세했고요. 일봉의 상승 관점이 어제까지는 단기 상승이 우세했고 아직까지는 장기는 흐름이 좋지를 않아요. 자, 흐름이 좋았는데도, 단기 흐름이 좋았는데도 어저께는 음봉을 좀 기록했고요. 4시간봉 이하에서 어저께 혼조세였다는 내용을 알려드렸죠. 4시간봉 지금 살펴보시면 하락세 조금 더 우세하고요. 1시간봉도 하락세가 우세하지만 이 하락세는 거의 끝나가네요. 하락세는 거의 끝나가는 상태다. 그러니까 요게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요거를 지금 이렇게 시장에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신규 매수를 해야 될까? 물론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은 어쩔 수는 없지만 이거를 과연 하드포크 전까지 들고 가야 되는 것인가?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만약에 매매를 한다. 전략의 경우 요거는 가격적인 전략이 아닐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드포크를 받아서 하드포크까지 기다리느냐? 이건 전략이 이런 거죠. 하드포크 기다린다. 내가, 그러니까 이 뭐 새로 생성된 코인까지 받는다. 요런 내용이고, 하드포크 전에 그 가격 폭등을 기다리고 그 전에 판다.
요 두 가지 경우와 뭐 또 다른 거는 요럴 거예요. 하드포크가 되고 나서 이전에 경험했던 것은 시세의 폭락이 많았다. 그러면 이 하드포크가 이루어진 뒤 그 뒤를 본다. 그 뒤에 가격 폭락이 온다면 그 저점을 잡아서 내가 매매를 해서 조금 시세를 본다. 요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요거는 전략 자체가 이 지금 현재의 가격을 전략으로 꾸리는 것보다 이 하드포크 이슈에 대한 거 전략을 꾸리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실 때 기다려서 하드포크를 받을 것이냐 요런 게 있을 것이고, 중간에 혹시라도 그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하드포크 전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 그러니까 보통 이틀 3일 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보통 당일날도 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이틀 3일 전을 좀 보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의 경우고요. 보통의 경우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판다. 그러니까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내가 수익권일 때 그냥 판다. 요러한 선택들도 하실 수 있고, 요거는 본인 판단입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하드포크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 이슈가 끝나고 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 갈 길을 갈 거잖아요. 그때 조금 그 뒤에 이 매매를 다시금 잡아본다. 이슈가 없을 때 그냥 안전할 때 매매를 한다. 요러한 내용 세 가지로 아마 전략을 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뭐 반대의 경우 뭐 이런 게 없죠. 요거는 지금 요게 가장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냥 어떻게 됐든 현재의 중요 포인트와 현재의 상태 확인, 뭐 요거는 거의 무시가 되는 상태일 거고요. 차트 분석에서 중요 포인트가 요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비트코인 캐시. 차트적 분석, 뭐 방금 전 해드린 대로 약간 혼조세 중에 단기봉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차트적으로만 얘기를 드린다면, 근데 요거 아마도 쓸모 없을 거예요. 쓸모 없을 거고, 요거 본인이 어떤 전략으로 하시느냐에 따라 조금 이 향방은 틀려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이 하드포크 전에 2-3일 전에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 요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진영이 너무 많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된 형태가 뭐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저게 빨리 결정이 나고 뭐 이렇게 됐으면 시세적인 측면도 조금 봤을 텐데, 요게 요렇게 길게 끌고 이게 뭐 지금 단 5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요런 형식이 된다는 거 많이 안타깝죠. 현 시장 상황에서 메이저장은 온다 해도 하드포크 폭락이 올까요? 근데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체인이 두 개 분리되고, 혹시나 그때 그 비트코인 캐시 첫 하드포크로 인해서, 물론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로 비트코인 캐시가 생성이 된 거고,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로 통해서 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비트코인 SV 두 가지로, BSV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 거죠. 요때 가격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절반이 돼버렸어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후에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가격이 두 개로 분배가 돼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저도, 근데 이게 뭐, 좀 확실하게 결론이 났다 이러면 더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경우의 수밖에 얘기를 저도 못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경우의 수밖에 얘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은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하드포크가 돼서, 그러니까 체인 분리가 돼서, 체인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코인이 하나가 더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코인이 하나 더 생성된 게, 이전에 BSV가 어떤 시세를 펼쳤냐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시세가 조금 폭락을 했다가, 거기서 행보를 하고 나서,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이게 한 3배인가 4배인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뭐 요걸 노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체인이 분리될 경우 하나의 에어드랍 코인이 더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 코인을 조금 매매를 하는 전략들을 꾸리는 사람들도 꽤 있고, BK가 아무래도 가장 근래에 있는 BK가 가장 근래에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이 메이저 알트코인이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저러한 상황들이 좀 짜증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저 역시도 저게 조금 빨리 결정이 나고 뭔가 이 하드포크 이슈가 없어져야지 이 제대로 된 분석을 좀 가능하지. 요게 지금 우선은 요건 뭐 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우선은 중요 지지대 이탈은 됐어요. 중요 지지대 이탈은 됐고 차트적인 얘기는 드릴 수 있지만 이 차트적인 관점보다는 가장 중요한 하드포크 이슈 저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업비트에서 입출금, 전체적인 거래소에서는 저보다 다 지금 입출금을 막아요. 업비트뿐만 아니라 원래 체인 분리가 되고 스냅샷을 찍기 전에 이 이동이 있을 경우 제대로 스냅샷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입출금을 막는 상황들이에요. 전체적인 거래소가. 장기로 보면 상승 아닌가. 장기로 본다. 야, 이거 또 관점은 틀려져요. 장기로 본다. 요게 우선은 이슈가 일어나고 나서 시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시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비트코인 캐시의 그 하드포크 이후에 가격이 진짜 절반이 돼버렸거든요. 그냥 절반이 돼버렸습니다. 절반이 돼버렸습니다. 절반이 돼서 시세 빌빌빌 기었던 때가 있어서 그걸 기억을 해서 지금 뭐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서툴죠. 아직은 좀 서툴어요. 이슈가 뭐 끝나고 좀 지나고 나야 뭐 장기적인 관점을 더 얘기를 하고 뭐 저 이슈가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 뭔가를 더 얘기를 드릴 텐데 우선 저거부터 끝내놓고 얘기를 좀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거는 어쨌든 이슈 말고는 지금 뭐 더 이상 뭐 차트적으로는 생각할 게 사실상 없어요. 저게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드릴 수 있는 말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차트를 분석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는 게 이제는 느껴지는 날이죠. 본 차트 분석은 리딩의 목적이 없고요. 차트 공부의 목적,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둔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 매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